일단 같이 볼게요. 제가 예, 이제 볼거 보세요. 가지고. 하나도 그러니까 이 존 스타인백은 이제 1930년대 작가예요. 혹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즈라든가 뭐 이런 거 읽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네. 여사의 문학교육과에서 그렇죠. 분노의 분노의 교도. 포즈.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맞아, 배웠는데 배웠어. 이제 진주는 안 배우셨을 네. 거예요. 예, 진주는 진주는 안 배웠어요. 이건 영문학 저도 이제 전공하면서 이 진주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원서를 읽었죠. 영문과는 이게 좋다고 할지 나빠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예 우리말로 취급을 안 해. 대부분 다 시험이 막 원어로 막 쓰는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존 스타인백 그래서 이 1900 이제 불만의 겨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주요 작가고 책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네, 밴드에다가 그거 보시면 들으셔도 돼요. 밴드 그냥 열기 하면 네네. 열려요.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존 스타인백은 이 캘리포니아가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토박이에요.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살리나스 이 계곡이 살리나스 계곡 여러분 이제 이 존 스타인백 왜 살리나스 계곡하고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영상이 없어서 그런데 살리나스 계곡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타인백의 작품은 지금까지 여기 논문에 써놨죠. 뭘로 썼다고 했어요?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써놨죠. 되게 이 존 스타인백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뭘로 봤다고 했어요? 불교적 관점으로 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진주를 불교적 관점으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스타인백이 그러면 이 동양적인 관점이 있었느냐 이걸 제가 쓴 건데 동양의 불교 사상과 접촉했는지는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아요. 스타인백이. 그래서 그의 작품이 이제 보면 에덴의 동쪽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덴의 동쪽에서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중국 노인으로부터 인생에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진주는 뭐다? 불교적 시각을 볼 수 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진주에 나오는 게 유한한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요. 맞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 보면 일체 계고 맞죠? 이 삼법인은 들어보셨어요? 여기 불교 신자 있으신가요? 참법이었어요. 없어요? 다 기독교 신자예요? 옛날에 제- 절 삼법이 갔는데 예 알죠. 이건 기본인데 부처님의 뭐 제법 기리합니다. 뭐 예, 이거 아니에요? 무아 일체 계고 무아. 인생 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일체 계고라는 게 계속 그러니까 인생 무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이 고통이다. 모든 행동은 더덥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도 보면 솔로몬이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다 그렇죠? 헛되도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잖아. 헛되도다. 이게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사진을 봐보세요. 그러면 어린 시절의 사진하고 지금의 사진을 보면 눈, 코, 입 다 이게 비슷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나이를 먹고 나면 늙고 막 주름도 있고 막 있지 않나요? 네. 똑같은 나인데 계속 변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5살 때하고 한번 사진 있은 7살 때하고 막 그 70살 때 봐보세요. 별 차이가 없다니까. 근데 계속해서 변하는 거지. 맞죠? 그런 걸 이제 재범무아라고 하거든요. 그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한한 모든 것이 물어 들어가는데 진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공사상으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뭐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인식을 얻는 과정이 선사상. 이 선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젠 부디즘이라고 그래요. 젠 부디즘. 이 부디즘이라고 하는 게 불교고요. 이 젠이라는 게 참선할 때 선자예요. 그래서 이걸 선불교. 젠 부디즘 뭐라고요? 선불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공사상적 관점에서 진주라고 나왔죠. 두 번째 파트를 보면. 그래서 이제 청산 이 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한산 스님의 시라고 알려졌는데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인데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형체를 보존하지 못하고 부서져. 맞죠? 여기 보면 이제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말 쓰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편 한 조각에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사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에 뜬 구름이 뭐 하는 거다? 멸해버리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삶이 되게 긴 것 같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과연 내가 과연 뭐 70세까지 살까? 뭐 했는데 좀 70 넘으신 분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어느덧 70 이러죠. 옛날에 10대 때만 돼도 막 20대, 30대 막 이럴 것 같은데 정말 70대는 막 70km로 가는 거예요. 맞죠? 10대는 10km로 가다가 80대, 80kg. 그렇죠.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가는 게 우리가 외국 여행 가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가면 되게 긴 것 같아. 한 9박 10일 여행 가봐. 첫째 날, 둘째 날은 되게 길어 막. 이야 이거 안 갈 것 같아. 근데 한 반 딱 지나면 어때요? 금방 순식간에 오잖아요. 그게 어떤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뭐 범소유상 개시험왕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쓴 거고 제가 이제 앞에다 약간 썰을 푼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진주가 있다. 맞죠? 네. 책을 보면 그래서 이제 진주에 보면 이 작품이 우아함 이게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진주는요 이게 존 스타인백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십니까? 이게 멕시코에 있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존 스타인백의 생각이 아니라고. 멕시코에 있는 이야기. 뭐, 실화예요? 그렇죠. 전설 같은 아니 거죠? 실화는 아니고 전설 같은 거지. 우화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설 같은 거죠. 이게 내려오는 이야기. 실화는 아니고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화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죠. 이 작품 우화라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미를 얻고 자신의 삶을 읽어낸다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불교적 시각에서 이렇게 공술의 공수가 빈술을 왔다가 빈술을 간다는 건데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쓴 건데 이 진주의 내용은 막 읽어봤지만 주인공이 키노였죠. 키노고 이 아들이 이름 뭐였어요? 코요티토. 코요티토. 아들이 코요티토예요. 이게 멕시코 이야기이기 때문에 멕시코 이름이에요. 키노. 이제 아내가 뭐죠? 주안나죠. 좋았나? 네, 주안나. 뭐지 어떤 책은 주안나라고 다 하여튼 이제 주에너라고 다 주안나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 아들이 코요티토예요. 맞죠? 이렇게 이제 세 가족이에요. 단란하게 사는데 읽어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얘가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이제 전갈에게 물리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갔는데 의사들이 진료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 돈이 없으니까. 절대 하지 않아. 이야기는 단순해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 주인공 키노가 커다란 진주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막 혈안이 되잖아. 진주를 찾아가려고 막 혈안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추격대 총에 누가 죽어요? 이 코요티토가 죽잖아요. 맞아 이제 거기에 죽게 되고 막 거기 이제 보면 집에도 막 숨어 있죠 막. 네. 그 이 책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들어왔는데 그렇죠. 훔쳐가려고 숨어 있는데 결국 이제 추격대 총에 맞아서 결국 이제 진주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희망이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욕심 그렇게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나는 이해돼. 그렇게 생각 안 해. 죽어도. 아, 죽어도 그렇게 생각 못 하겠어. 예, 그래서 이제 이 정갈에게 물린 코요티토의 치료를 위해서 읍내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의사가 수술비가 없어서 이게 이제 거부하고 치료비를 벌려고 바다로 나가서 이제 발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이야기는 뭐 다 읽어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키노는 이제 작품을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가 발견한 커다란 진주 때문에 덫에 갇힌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의 세계를 잃었고 또 다른 세계를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의 세계를 잃었고 또 다른 세계를 얻지 못했다. 여기 보면 he had lost one world and had not gained another. another world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큰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엄청난 부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부자야. 부자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부자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죠.
맞잖아요. 부자인데 막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뭐 재산 어떻게 물려줘야 한다는 등 또 상속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등 복잡하지 않아요? 또 부자의 집에 뭐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재산 1조야. 재산 1조인 회장님 뭐 1조가 뭐야? 몇 조인 회장님 돌아가셨죠. 대기업에 제가 막 그런 게 되게 많아.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한국도 내도 부자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또- 부자야.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말씀은 행복한 건 아니다. 영어로 이제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이런 말 있잖아요. the rich are not always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맞죠? 부자가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 이런 말 있어요. 이건 알아두세요. 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the rich는 rich people이거든요. 부자가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의 세계를 잃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야.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인 코요티토를 잃었고, 네. 코요티토를 잃으면서 또 결국은 자기가 행복도 얻지 못했다는 의미도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너무 슬픈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긴 하죠. 근데 이제 디스토피아. 그래서 디스토피아. 이 스타인백의 이 진주가 또 이제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이 형제투금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형제투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이 공민왕 때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자 동생이 황금 두 덩이를 주어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누구에게 줘요? 형에게 줘. 근데 공함진에 이르러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아우가 금을 물에 던져버려. 형이 어떻게 생각해? 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닥을 물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형을 몹시 사랑했는데 지금 금을 나누니 문득 형을 꺼려하는 마음이 왜 꺼려요? 아니 내가 네가 없으면 생기니까. 내가 이거 다 갔는데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니 뭐 한다고 그래요? 강에 던져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형이 말하기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난 절대 안 그래. 그러면 나눠줘. 그래. 너의 말이 참으로 옳구나 하고 그 또한 금을 물에 던져버렸잖아. 역시 소인이야 난.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미쳤어요. 진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노비즘이라고 그래요. 속물근성. 스노비즘. 나 속물이를 좋아. 나는 진짜 진주를 읽으면서 이런 자기 아들을 가르치고자 그 진주를 그 진주 큰 진주를 캐지 못하면 그런 희망조차 없잖아. 근근히 먹고 샀는데 근데 그 있으면 맨날 고민이 생기잖아.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회를 바꿔야지. 그래서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한국에는 홍길동전이 있어. 그런 안 좋은 시련, 안 좋은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 할빈당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아니 안 좋은 사람을 갈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 기득권 세력이 진주에서 막 흥분. 네, 지금 흥분해서 진주에서 아니 키노에게 희망이라는 게 없잖아. 아들이 잃었지, 진주도 버렸지. 얘는 어떻게 살으라고? 얘는 죽어야지. 공사상에서 허무주의라면 이거 진짜 공사상이야. 공사상이 허무주의라면 얘는 공사상이에요, 진짜. 내가 공사상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진짜 나 열불나 나 이거를 보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게 너무 다행이었어. 허균의 홍길동전이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도 똑같아요? 아니 나는 아니 왜 진주를 버려? 그거 진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주를 버림으로 해서 얘는 두고 자기 안 버려. 자기 희망이 없어졌잖아. 차라리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욕심이라고 생각해. 그게 왜 욕심이야? 나는 왜? 욕심이라고 의견이 생각을 안 해. 나눠지네. 뭔가를 벗어나고 싶었잖아. 아니 얘네들은 인명도에서 이 존스타인백이 쓰는 것들이 기득권 세력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사회 현상을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런 책이야. 그러면 그 착취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벗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여기는 아까 내가 한국 사람 그 주택으로 시대에는 벗어날. 근데 봐요. 홍길동전이 어느 시대에 나왔어? 조선 시대에 나왔잖아요. 양반하고 쌍놈이 있는데, 그 쌍놈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잖아. 이거 진주랑 그 시대상으로는.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진주
돌아와서 진주를 버리지 말고 도시로 가서 진주를 큰 돈으로 그래. 그게 어렵다는 거야 얘는. 아니 왜냐면 물론 아니, 어렵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바꿔서 그렇게. 자식을 다시 낳아서 그 자식한테 또 다시 희망을 걸면 되잖아. 아니 근데 이 진주에서 하러 가는 동안에 또 뭐가 따라니까 자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니 물론 그런 의견도 그 좋은데 시스템 나쁘다. 약간의 여운도 남겨놓고 또 소설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쓰면 또 그러지 않을까요? 소설적인 관점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그렇지. 생각도 좋은데 이 존 스타인백은 어떤 우화에다가 네. 어떤 결국 무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네. 버리는 이런 걸 아마 포인트를 두려고 쓴 것 나는 같아요. 인간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그 키노가 유전자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적인 것만 다 생각하잖아. 그치. 선택자나 뭐 기득권 세력층이 다 그렇잖아. 그런 걸 보면서 키노의 중심에 키노가 얘가 헛된 희망을 품고 얘가 욕심을 부렸다 그게 아니야. 그건 나는. 아니지. 그 사회가 잘못됐다. 야 진주여가지고 막 이게 할 말들이 많으시구나. 나는 그 사회가 나는 그 의사도 비판하고 싶지 않아. 왜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못 받는데 자기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그게 나는 이제 여기 리더로 하시죠. 나는 정말 네. 그 사람이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뭐 비난하고 싶은 아니 건 근데 없어. 법적으로 잘못 안 했다고 할 수 없죠. 의사가 꼭 도덕적으로- 돈이 없다고 해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잘못한 요즘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한테 최고의 도덕심을 발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나는 요구하고 싶진 않다고 그렇게까지. 그렇지만 키노의 입장에서 희망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가질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네. 이게 이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이야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네. 조금 담아놓은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난 이걸 네. 보면서 이게 디스토피아를 그린 책이다. 디스토피아가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니다. 과거의 디스토피아가 이거구나. 아니 근데 그 보는 시선이 다른데 이제 달라요. 갔을 생각하는 때 그 돈이 없다고 치료를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진주 네. 이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가 왔어 다시. 네. 그걸 보고 인간의 이중성을 나는 그렇죠. 그걸 이제 네, 그렇죠. 이중성 맞아. 이중성 좋아요. 다 이중성 좋지. 이중성. 근데 의사를 나는 나쁘게 봤는데 저기는 이제 그러니까 좋지는 않아.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시선으로 네.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나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인간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기적인 이기심은 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막 의사라고 해서 너는 보통 인간보다 더 나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평준화 됐다고 인간은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결국은 돈을 받을 수 아.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진짜 어우 진짜 야, 돈은 입고 돈이 가야 최고네 되는데.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믿고 봐야 되는데 진주를 캔 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 야, 얘 이 일인데. 진주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구나. 얘 일이잖아.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쟁취한 건데 그것조차도 활용할 수 없는 그 사회를 만들어서 그것마저 뺏어가려고 하고 개인이 희망을 걸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건 너무 아니, 나는 너무 슬픈 거지. 나는 이거를 거기서 음. 그 물욕을 꼭 버려야 되나? 어느 정도 근데 있어야 되고 법정 어느 정도는 스님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의 근데 무술도 그게 제가 말할 틈이 없네 이야기야. 물리적 소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게 그랬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물욕을 다 버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다? 아니 만약에 키도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또 생활을 한다. 그럼 다시 애를 놓는다. 그러면 또 그 환경에 또 정갈에 물린다. 아니, 근데 애는 죽는다. 아니 근데 문제는 너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장밋빛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게 작품적인 매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피엔딩도 좋고 뭐 그렇지만 이런 면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이 논문을 쓰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물질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키노가 그 커다란 진주가 안 아까웠겠어요. 그렇죠? 커다란 진주가 아깝지만 결국은 이 진주 때문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안 봤어. 진주 그렇게 때문에 안 죽었다고 죽어도 아니지. 정갈에 물려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치료를 못 아니, 하니까 이야기 그런 말- 환경에서 이야기-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 아들을 잘 정갈에 키우려고 물려서도 진주를 캐러 뭐 가고 하는 진주를 캐왔는데도 그런데조차도 아들을 키울 수 없다면 그런 환경은 디스토피아다. 이건 근데 있어서는 안 그 된다. 친구가 이야. 그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질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신부님이 인간은 뭐 하늘의 별이 어디 자기 위치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 위치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딴 식으로 설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계급 체계가 있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너는 착취당하고 살아야 되잖아. 위에 계급을 위해서. 이것도 그 성직자가 똑같이 얘기한 거야.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후원하고 희망도 없이 아들도 가르치지 말고 정갈 물려서 죽고 살아. 넌 돈 없으니까 그렇게 너는 자리를 옮기면 안 돼. 그러니까 신부님도 돈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난. 아니 그렇죠, 맞죠,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의견은 좋은데 이제 일단 소설가 작가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작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를 안 던졌어. 아예 애들 죽었는데 대도시 나가가지고 뭐 돈을 이래 버리면 이게 아니 어떤- 근데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본래 사회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인간과 사회 같은 거 배우잖아. 인간과 환경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인간의 그러니까 개인주의, 인간 행복이 먼저냐, 뭐 국가가 먼저냐, 뭐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있어도 그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행복을 이렇게 저당 잡혀서만 그런 국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키노 같은 사람은 국가가 무슨 상관이 있어? 보호가 안 야, 이거 되는데. 문화경영학과 책에 거기다 올려야 되겠네. 이거 막 이렇게 의견이 많으신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 소리 들어가. 예, 예. 아유, 안 올리시면 돼. 아니 얼굴 안 그리고 나오니까. 소리 없앨 수도 있어. 자, 하여튼 보세요.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좀 논문을 좀 이야기하면 결국 이제 무력에 사로잡혔을 때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물질적인 욕망. 그래서 이 진주에도 이런 물질적인 탐욕에 집착해서 결국은 이제 화면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봤냐면 선사상적 관점에서 이제 제가 소논문에 썼는데, 이제 선이라는 거는 참선이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썼냐면, 자 보세요. 자, 요걸 제가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는데 이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본질적인 자아예요. 좀 써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게 제가 아마 이렇게 쓴 논문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본질적 자아가 있어. 이걸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기적인 자아가 있어. 이기적인 자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는 게 그러잖아요. 본질적인 자아가 있다가 다시 뭘로 가요? 이기적인 자아가 있다가 이기적인 자아가 또 뭘로 가요? 다시 본질적인 자아로 나가요. 맞죠? 그러면 본질적인 자아 이게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자 보세요. 본질적인 자아가 1번, 2번이면 첫 번째 본질적인 자아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기 전. 맞죠? 몇 가지 이해 가요? 본질적인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을 얻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자아는 어때요? 약간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본질적인 자아로 가.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번은 깨달음을 얻기 전이겠어요? 깨달음을 얻은 후겠어요? 깨달음을 얻은 후야. 몇 가지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전과 깨달음을 얻은 후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몇 가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거가 많은데 다음 주에 거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이 뭐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좀 중편 소설이야.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요것만 한 3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분몽 되게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문자. 이게 문자 그러니까 자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려운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거 초등학생용이라든가 이런 중학생용 책들이 많아요. 그게 그냥 어려운 그 대학생용 말고 그 중학생용 이런 책들이 있다니까. 그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런 걸 쉬운 말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되게 재밌어요. 문체가 옛날 네, 문체라서 그러니까 옛날 문제인데 읽기가 성진과 팔선녀, 그러니까 현대어로 된 걸 읽으시면 돼요. 성진과 팔선녀의 사랑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후, 깨달음을 얻기 전과 깨달음을 얻은 후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작품도 읽어보면 뭐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 선에 이 골지 않은 욕망을 벗어버리는 거죠, 맞죠? 이게 수행을 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초월주 이런 거는 넘어가고 이제 결국은 이 스타인백의 작품이 진주에서 거기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그 앞부분 좀 말이 어려운 말이니까 거기 보면 뒤로 가면 이런 말 있죠. 스타인백의 작품 진주의 주인공이 그런 말 있어요. 주인공이 새로운 인식을 얻는 과정이 바로 이 동양 선사상에 갖는 그런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키노가 진주를 발견하기 전에 조개를 따가지고 그의 아내 주안나가 기다리는 배 위에 올라와서 조개를 깨려고 할 때 처음에 진주를 발견하기 전에 그 마음은 다음과 같았다. 이게 이제 그 보면 책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말이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나오죠. 너무 많이 욕심을 내는 건 책을 읽어보면 네, 이런 그렇게 말이죠. 나와요. 좋지 않다. 네. 그렇게 부러워하죠. 하면 행운을 쫓아버릴 수도 있다. 누구나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 하고 하나님이나 신들에 대해서 아주 재치 있게 부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력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순박했잖아요. 처음에는 보면 키노도 순박했죠. 읽어보면 순박했는데 이런 순수한 세계로의 추구를 의미하죠. 그런데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진주는 어때요? 탐욕의 대상이 되죠?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키노도 진주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심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알레고리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알레고리는요, 이게 이제 문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알레고리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알레고리? 예, 물론 이제 비유라는 뜻이야. 비유. 알레고리 비유인데 이 알레고리는 이게 중요해요. 비유한다 말이죠. 비유. 1대1 비유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그러니까 1대1 비유란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봐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님은 침묵 알죠? 네. 그건 알죠. 그러면 님이 자 진짜로 님일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조국일 수도 있죠. 네. 세 번째는 절대자일 수 있죠. 네. 맞잖아요. 그러면 1대1이야 1대3이에요. 1대3이죠. 1대4. 네, 1대4죠. 그러니까 1대4라고도 하죠. 이런 거는 이 알레고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이것은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지규. 뭐 아니 직유는 아닌데 딱 거의 상징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그 있잖아요. 충신과 간신을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비유라고 말아두세요. 이 문학에 나온 용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진주에서는 지금 이제 타락한 물질 문명의 해악을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물질 문명의 해악이죠. 사람들이 막 돈에 욕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 보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 이런 건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세 번째 단계 다음에 스타인백이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주인공의 이기적인 태도는 선에서 무명. 여러분 이제 선에서 보면 불교에 보면 무명과 유명이라는 게 있어요. 무명과 유명이 뭐냐면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명과 뭐 여기 이제 기독교 신자도 있으시고 뭐 불교 신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무명은 밝음이 없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결국 무명 깨닫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의 용어에 쓰는 말이에요. 유명은 밝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불교에서는 무명과 유명으로 이야기해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뭐 영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처음에 모를 때는 뭐 보여요?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건 종이지. 그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공부하다가 막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기적인 태도가 무명에서 중생들의 이기심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인 자아와 이기적인 자아와 다시 본질적인 자아로 이렇게 원형 구조로 이렇게 써놨다는 거 써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동심원적 구조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뭐라고 하냐면 법집이라고 그래요. 거기 제가 책에 써놨죠. 법집. 이 집은 집착할 집자거든요. 그 물질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도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하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삐삐 있죠, 삐삐. 비퍼라고 하잖아요, 비퍼. 비피가 비퍼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비피인데 이 비피라고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삐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퍼의 약자라고. 그래서 이게 막 여기 옆에다 차면 막 울리고 뭐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세상에 지금 2024년에 삐삐가 있으면 물론 이제 학원은 다니지만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거 오면 그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인데 옛날 것이 있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은 아예 그 공중전화기도 없잖아. 네. 그죠? 공중전화기도 없어. 이게 아니 제가 핸드폰 놓고 오면 진짜 이거 완전 마비더라고.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아 진짜 이거 야 요즘 완전히 그리고 이 속에 막 없는 게 없잖아요. 게임도 없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세상이 갈수록 편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지 않나요? 이걸로 다 해. 이걸로 다 하니까 뭐 방송 듣고 뭐 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렇죠. 약속,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네. 거예요. 이게 이제 맹자 여기 이제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그 우리말 써놨죠. 한 농부가 우물을 파. 그 농장에 물을 대는 물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옛날에는 두레박이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양동이를 이용했어. 물 끌어들려고. 행인이 이것을 보고 농부에게 왜 두레박을 사용하지 않느냐? 두레박 아시죠? 두레박. 네. 그러니까 노동력을 줄 수 있는 장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두레박이 장자가 이게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참 신기해요. 근데 어쨌든 원시적인 방법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말했다. 그것이 노동력을 줄 수 있는 장치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장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치의 사용은 기계지향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계지향적인 마음은 아유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대요. 응?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뭡니까 이시영 박사님 이런 분들 보면 그 핸드폰 다 집어넣고 3일 막 2, 3일 동안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핸드폰 없이. 네, 없이. 근데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아마 여러분도 그 중독 거의 중독이잖아. 중독. TV 보면서 핸드폰 보고 막 그러잖아 막. 하나 갖고 안 돼. 응? 그 와이프가 그러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막 그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서 벗어나야지 자기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착. 그래서 키노가 여기 나왔잖아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키노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물질적인 집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키노는 그 뒤통만 이뤘을 뿐 그가 갈망하던 또 하나의 세계는 얻지 못하고 바닷가로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진주를 던져.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 선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인식의 과정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스타인백의 진주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키노라고 하는 것의 인식의 과정이 이 동양의 선사상과도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물론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있었죠. 진주의 주인공 키노는 진주를 발견하기 전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인간이었다가 이기적인 그 사람이 됐고 아들의 죽음을 또 목격하고 진주를 이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상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스타일인데 이게 또 중요한데 문학상의 특징은 뭐라고 써놨어요? 그 인간과 그들이 엮어가는 삶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이 진주에는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탐욕, 인간의 마음 비유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것을 동양적인 특히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버리는. 그래서 이 동양의 불교 사상도 이런 스타인백의 그런 작품 진주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본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진주라는 이 작품은 여러분이 지금 아까 이렇게 다양한 견해를 또 제시를 해줬지만 결국은 잘 읽어보면 그 형제 투금하고도 연결되고 그렇죠? 결국은 진주를 던져버리는 내용. 그러니까 진주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처럼 추적대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뭐 무사히 도망쳤다 아내랑 이래버리면 이게 작품이 좀 투여하는 메시지가 물론 이제 진주를 바다에 던져놓고 나중에 더 큰 진주를 발견해서
그 애를 낳고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이유지. 작가의 상상력을 넘어가는 이유고 또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 진주라는 것도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 인간의 어떤 마음의 문제를 정말 잘 써놓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진주라는 작품을 좀 더 어떻게 볼까요? 그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오늘 제가 이 세 작품을 읽었는데 진주하고 그다음에 하가하고 또 뭐였죠? 순환이들 읽어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작품은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작품 책을 읽는다는 거는 첫 번째는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을 영문과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걸 봤냐면 영어 학교라는 게 학교에서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영어 학교.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막 정말 유명한 막 연극영화과 교수들이 다 와서 강의를 해.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수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준대요. 근데 어떤 과제를 내주냐면 영화를 5번을 보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한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는 이 학생이 한 번을 읽었는지 두 번을 읽었는지 세 번을 읽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맨날 공부한 게 연극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영화 첫 번째 읽어봐. 영화 쭉 봐봐. 줄거리밖에 몰라.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한 4번, 5번 있잖아요. 아 여기서는 줌인으로 이렇게 뭐 간다라든가 무대를 그냥 롱샷으로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 5번 정도 읽으면.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 부분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수 그러니까 있지. 여러분이 책을 숙제를 한 번 하는 읽어가지고 읽었다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장소도 제가 관광학과 다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수님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니까 어떤 장소 내가 부석사를 갔어. 부석사를 그러면 여러분 부석사를 몇 번 가면 진짜 몇 번을 가야지 부석사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몇 번 가야지 다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는 부석사를 봄에 가고 여름에 가고 가을에 가고 겨울에 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봄에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여명이 비칠 때 가고 저녁에 석양 또 여름에 이 새벽 석양 이렇게 해서 8번을 가야지 부석사를 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렇게 부석사 8번 가신 분 계세요? 그냥 재미로 한두 번 갔겠죠. 재미로. 그러니까 그거는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저한테 이제 듣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저한테 듣기 전에 이런 작품들을 뭐 읽으시긴 두세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제가 이제 막 설명한 거, 논문 뭐 설명한 거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들으셨잖아요. 들었다고 해서 그냥 뭐 도서관에 반다고 하지 마시고 들으신 다음에 뭐 이거 집에 가도 한두 시간 다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상상하면서 아까 제가 학에 대한 이야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 막 설명드렸죠. 진주에 대한 이야기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아까 구운몽 이야기 했는데 구운몽 이야기는 그러니까 잠깐만 구운몽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구절을 좀 어려워하면 이거 말고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읽기 이제 최서혜의 다음 시간에 무슨 이걸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탈출기가라는 작품이 있고 다음 시간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강경애라는 작가의 소금이 있어요. 그럼 구모 안 하고요? 구운몽은 뭐 그냥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 일단은 제가 이 탈출기하고 소금은 되게 단편이거든요. 단편이고 구운몽까지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못하면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요 두 작품을 먼저 읽으시고 시간이 좀 남으시면 구운몽 읽는 걸 하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구운몽은 만약에 좀 제가 강의하다가 좀 시간이 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가 될 생각 있구나.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구호 차려서 읽기가 좀 이 불편하네. 최서의 탈출기하고 여러분 이거는 여기 선생님은 국문과 나오셔서 다 배우셨겠지만
저기 국문과 나오셨다. 선생님이요. 탈출기하고 이 강경의 소금이라는 작품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작품인지. 그래서 요 두 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구문문 같은 거 다시 좀 힌트를 드리면 현대어로 써진 중학생을 위한 구문문 이런 책이 있어요. 아시죠? 네,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걸 읽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막 국문학 전공 아니면 좀 어려우니까 중학생 있다니까 중학생을 위한 구문문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찾으셔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뭐 한번 세 개는 읽어보세요. 알겠죠? 뭐 네.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7월에 그 여러분 휴가를 언제 가시나요? 둘째 주에 가나요? 둘째 주에 안 가죠? 7월 말쯤 가죠? 그 7월 한 둘째 주에 월요일 날 하는 걸 둘째 주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첫째 주도 괜찮고 또 여행 가세요? 워낙 뭐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 7월 둘째 주 제가 올려놓을게 공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8일. 네, 7월 8일인가? 네. 7월 8일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읽어야겠네. 얼마 네, 읽어서 그래. 여기 지금 날짜가 너무 바빠요. 여기 잠깐 탈출기하고 소금은 되게 짧아요. 짧은 단편이라 제가 장편이면 3편 안 하죠. 되게 짧으니까 이거 하고 여기 구문몽은 중학생을 위한 구문몽을 찾아보세요. 그냥 어려운 거 막 그 말 어려운 말 못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 김만주 구문몽은요. 야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 있나? 완전 사랑 이야기예요. 완전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그 뭐죠? 육관대사의 잠깐 이야기하면 육관대사의 제자가 성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성진이하고 팔선녀의 사랑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진이가 팔선녀를 사랑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내가 왜 이거 앉아가지고 도나 닦고 있냐 마하바냐냐.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성진이를 인간 세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유배를 보내버려요.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막 거기 현실에서도 이첩육첩이야. 여복이 많아. 그러니까 8명의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2명의 처하고 6명의 처하고 사는데 나중에 인생 무상을 깨닫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제가 포인트만 잡아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